박사님,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도 하고 군사조약도 맺고 하니까 되게 불쾌한 감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중국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국은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유일한 버퍼존, 완충지대가 북한이거든요. 이게 사라지면 주한미군이 압록강 도망강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악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을 관리하려고 하는 게 중국의 생각이에요.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중에 98.3%가 중국이거든요. 그 정도로 의존할 정도로 중국은 북한에게 필수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북한은 항상 맘먹어요, 중국. 대등한 관계를 하려고 해요. 네, 한 번도 중국에 종수된 적이 없어요. 근데 국가 사이즈나 뭐지 경제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북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러시아와 소련식의 냉전기에 중공이 서로 싸웠거든. 요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 거예요. 중국한테 삐지면 소련한테 가고, 그럼 중국, 이리 올라 그러면 중공한테가 더 얻어먹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는 등거리 외교, 중간 외교는 잘했어요. 악마적인 천재성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마오쩌둥이 1949년 중국을 적화, 통일하기 전에 장제스 군대하고 싸웠잖아요. 그쵸. 그때 뭐 장정이면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동북전쟁이라고 있어요. 동북삼성. 북한 이쪽에 싸울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김일성은 이미 집권했잖아요. 소련 지원도 받았잖아요. 소총 무려 2만 정을 지원해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마오쩌둥 군대의 부상병들을 모두 불러다가 북한에서 치료해서 다시 전선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김일성 머릿속에는, 김정일 머릿속에는, 김정은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마오쩌둥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가면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았어요. 항상.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증이죠. 서로 필요하지만 서로 믿진 않아요. 왜냐? 김정남, 이복형, 김정은이 죽였죠. 2017년 2월에. 네. 그 김정남을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게 중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을 유사시에 백두를 통이니까 바꿔칠 수 있잖아요. 후계자로. 항상 그런 포비아가 있어요. 북한 정권에는 중국에 대한 개입, 내정 개입. 그러니까 절대 그걸 막습니다. 그게 관계인데 이제 북러 러북이 밀착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고 있어요. 특히 조중 우호협정 및 상호 원조조약 1961년에 체결됐어요. 동맹조약이에요. 유사시 중국이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중국의 꿈은 뭐냐? 중국이 지금 동해로 못 나오잖아요. 도망강 마지막에 몇 킬로미터가 막혀 있어요. 이게 청나라 말기 때 삽질해서 그래요.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러시아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아편 전쟁에서 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때 연해주를 러시아한테 할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오히려 러시아가 망사방 노릇해요. 그 영국, 프랑스 이런 데랑 중재를 시키거든. 그리고 떡고물로 그 연해주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동해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전쟁으로 뺏겼으니까. 쓸데없는 전쟁으로. 그러니까 1860년 이후로 홍콩은 기한이 있었잖아요. 반환했잖아요. 연해주는 기한이 없어요.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거 내 땅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만주만 보면. 만주하고 또 다르지. 이건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인데 그쵸. 지금. 가치가 훨씬. 네. 그리고 최근까지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요. 물론 제 말은 틀린 건데 5,000년 동안 동해는 내 거였다. 물론 뭐 고구려도 있고 발해도 있는데 뭐 동북공작으로 다 지를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유사시에 북한에 들어가서 동해로 나오는 거죠. 점령해서. 아니면 위성국가를 세우든지. 네. 이게 꿈이었거든.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북러 러북 신조약에 유사시에 러시아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 입장은 뭐예요? 원래 연해주 누구 거였어요? 중국 거였잖아요. 항상 포비아가 있거든. 뺏길 거. 여기 인구가 수백만밖에 안 돼요. 그냥 중국 사람들 몇 천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몇 천만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15억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는 건 극동이 막히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게 공포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러시아도 들어가 동해로 나온 걸 막겠죠. 그러니 중국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항상 그러죠. 중러 그러지 않죠. 북중러 그러죠. 맞아요. 항상 셋을 묶어요. 근데 국제법적으로 김정은은 전과자. 생션을 받고 있으니까 대북 제재. 푸틴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재수상한 범죄자예요. 둘 다 전과자예요. 전쟁 문제. 근데 중국은 약간 불량스럽긴 하지만 전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과자 둘이랑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북중러. 그렇죠. 아니 우리 PD님 친구 둘이 있는데 전과자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항상 웅달 친구들은 기분 좋겠어요? 좀 그렇죠.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물론 뭐 전과 가졌다 그래서 다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이 둘은 전과자에 해당하는데 중국은 그냥 불량수를 뿐이거든. 서방의 시각에서. 제재는 안 받고 있잖아요. 이거 같이 묻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줬지? 너 어제 걔네들이랑 술 먹었지? 범죄 모의했지? 이럴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서 엮이면 중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제대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진핑이 브릭스 가서 이제 푸틴 만났을 때 공식 보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시진핑 뭐라고 말했느냐. 인민군 파병에 대해서 불에 기름을 붓지 마라. 그런 표현을 했다고 언론에 나와요. 그게 불편한 감정인 거죠. 불에 지금 인민군, 북한군이라는 기름을 분 거잖아요. 불편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은 똑같아요. 한반도의 혼란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마라. 이거거든요. 다 건드렸잖아, 지금. 중국의 핵심 이익 건드렸지. 러붕밀착. 한반도의 혼란이 더 커지지. 북한군 가서. 기분 좋겠어요? 우리 시진핑이라면 지금 짜증나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이, 대한민국 15일 무비자. 왜 와? 맞아. 갑자기 그 관광 풀어주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저쪽이 저러니까 균형추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온 건 아닌데 저쪽, 그래? 야, 그러니까 시진핑이 내년에 올 수도 있죠. 방한 계속 문재인 대통령도 한다 하면서 계속 안 오고 막 갑자기 해주잖아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네. 황당하게 미국하고 일본은 안 해줬거든요. 우리도 좀 당황했어요. 사실 갑자기 왜? 이런 느낌. 박사님 그러면은 사실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로 과거에 알려져 왔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도 있고 우리나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중국에 좀 저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거는 틀린 판단이에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국이 북한을 제어한다? 자, 북한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대북 제재입니다. 2017년 12월에 유엔 대북 제재결의 23975까지가 2397호가 결정타예요. 북한의 노동력 금지 해외, 수출품 95%까지 금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미, 중, 러, 영국, 프랑스거든요. 여기선 결의하려면 만장일치. 한 나라도 반대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깡패들이지. 지들끼리 마음먹으면 다 한다는 거죠. 핵보이고 P5. 그런데 북한의 피를 말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975까지 이게 다 도출이 됐다는 얘기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의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동의했다는 얘기죠. 핵실험 ICBM 발사를 만일에 중국말 들었다면 대북제재 결의를 했겠어요? 보호해줘야죠.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치명적인 대북제재 결의에 러시아도 심지어 동의한 거예요. 러시아도 싫었던 거예요. 중국도 싫고. 근데 러시아는 러우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지니까 에이 나 이제 정권 되려고 손잡는 거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말을 안 듣는 기조가 계속 가는데 이제 러시아 손까지 잡았으니 얼마 전에 보도 나왔죠. 2018년에 김정은이 딸에내 가서 시진핑이랑 해변을 걸었던 거 발자국, 그 동판 그 10m 덮어버렸잖아요. 그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 있던 방취 해변에 김정은과 김일성의 사진이 있는 방 하나 기념관을 그것도 폐쇄시켜버렸어요. 이건 팩트예요. 짜증나죠. 근데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 말을 안 들어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주 짜증나게 말 안 들고 속색이는 친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친동생이 옆집에 전과자랑 사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두들겨 패면 어떻게 가출해버리겠지. 이 상황이에요. 자,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의 숨통을 끊을 수 있어요. 대외교역의 98.3%니까 이거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그 다음 북한의 노동자가 10에서 20만이 동북 삼성에 있거든요. 이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서 불법이에요. 다 들어가야 돼요. 중국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압록강 유역의 맨 마지막에 댐이 태평만 댐이에요. 신의주에서 한 50km에 있어요. 그 댐 밑 안에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이걸 송유관을 잠그면 북한 석유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주면 되지. 이 송유관으로 돼 있는 이 실핏줄 같은 망들이 배로 오는 걸로 갑자기 대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8.3% 의존도, 20만 명 노동자 임금, 송유관 막으면 김정은은 깨갱하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북한 내에 친중파 씨를 말렸거든. 장성택이 친중파거든요. 고모부. 장성택 2013년 12월에 죽이면서 친중파를 모두 수백 명의 사람을 다 처형했어요. 그 다음에 김정남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친중 라인이 없어요. 김정은을 흔들어서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중국의 친중 라인이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라인이 없다니까요. 친중 정권 세우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들어올지 대한민국이 들어올지 미국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자기네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 못 건드리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중국말을 들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죠. 핵실험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ICBM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박사님, 그러면은 중국이 이렇게
대북 제재에 참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엘리트들은 중국에서 막 밀수하고 물건 하면서 지금 돈을 이렇게 호가호위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요즘 또 보니까 밀수도 막 막는다고 하는데 그럼 내부에서 엘리트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닌가?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은 북한도 시장 경제예요. 장마당 경제 들어보셨죠? 네. 옛날에 배급 체제가 있을 때는 나라가 준단 말이에요. 일하면 배급을 줘요. 저도 소련에서 배급 받았거든요. 아, 정말 나와요 한 달치 이렇게. 소련이 계셨어요? 네, 저 소련을 유학 갔습니다. 레닌이 제 학교 선배예요. 아 정말요? 네. 아니 훨씬 정중해 보이셔서 그 정도까지 연배를 제가 아니, 못 봤는데. 푸틴 대통령 같은 학교 다니. 푸틴 학교 선배예요. 아니 정말요? 아니 전쟁 좀 자, 그만하라고. 자, 네. 그 배급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면 뭐 계란 10개, 네. 뭐 고기 뭐 1kg, 뭐 식용유, 치즈, 뭐 버터 나와요. 이렇게. 그게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가져가면 그거 줘요. 이렇게. 국가에 날 뭘 주잖아요. 그쵸. 그럼 고마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일한 거죠. 그래도 국가가 주니까 충성심, 당에 대한 충성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거든요. 장마당이거든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요. 근데 당에 대한 충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게 장마당 세대거든요. 자,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데 그런데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거의 60, 70% 이상이 중국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무려 거의 3년 이상 국경을 차단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물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구매력이 괴멸됐어요. 예, 그러니까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진 거죠. 그 다음, 김정일은 선물 정치라는 걸 했어요. 김정일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 확인은 안 되죠. 탈북하신 분들이 하는 말. 나에게 충성스러운 평양 시민 300만 명이 있으면 된다. 그 사람들을 특권 계층으로 이 사람들에게 자원을 특혜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이걸 특권 정치, 선물 정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벤츠 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롤스로이스 줬다 뭐 이런 거. 롤스로이스가 아니고 뭐 자기도 없으니까. 뭐 롤렉스 시계 이런 거. 네. 이게 뭐냐. 자기 측근들한테는 특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원을. 충성하면 잘 큰다. 그렇죠. 근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오면 그 선물 정치를 할 자원도 바닥이 나요. 그러니까 채찍 정치만 해요. 처형하고 징계하고 툭하면 해임하고 툭하면 복권시키고 계속 이걸 견장 정치라고 그래요. 계급장을 뗐다 붙여. 북한 장성 중에 북한은 장성을 장영이라고 그래요. 별 안 떨어져본 사람이 없어요. 떨어졌다 붙였다. 무려 어떤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3년 동안인가 7번인가 강등과 복권을 채찍만 주는 거지. 채찍만. 공부 잘하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그럼 자전거 사주면 열심히 하거든. 근데 공부 못하면 휘치로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애가 반발심이 생기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들도 특혜가 없어요. 심지어 군부의 간부층도 식량난이에요. 그러면 핵심 간부는 아니죠. 하급 간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속력이 흔들리죠. 민심도 흔들리고 결속력도 흔들리고. 그런데 지금 북한 파병까지 했으니 그 전사자가 늘어나면 정말 민심이 흔들리겠네요. 저기도 사람 사는 사회예요. 애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거든. 그러면 우리는 월남전 파병했을 때 그 선배들이죠. 우리 선배들. 자원했고 부모 몰래 갔어요. 막을까 봐. 실제로 5,000분 돌아가시고 10,000분, 11,000분. 근데 쟤네들은 돈 주면 누가 가져가요? 탕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전사하면 그 돈 누가 가져가겠어요? 또 김정은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막대한 전사, 희생. 중요한 건 왜 싸워야 되는지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웅달 PD님 내일 니카라과 가서 멕시코랑 싸워줄래요? 그 명분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전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쪽 해방해야 돼, 통일해야 돼. 이거는 뭐 교육받았는데 갑자기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랑 싸워? 그럼 러시아 사람들을 북한군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해요. 해방됐을 때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소련군의 수준이 낮았어. 나쁜 일 많이 했어. 훔쳐가고. 동독에서는 100만 명 단위의 여성들을 성폭행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막 시계 뺏어가고 막 자전거 훔쳐가고 그 로스케라고 그 인식이 아주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소련 유학 가니까 한국 사람, 남한 사람 그러면 이러는데 북한 사람 그러면 이랬거든. 사람 취급 안 했거든.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해. 나라 취급도 안 해요. 그러면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케미가 맞겠어요? 그 상황에서 왜 내가 저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지, 왜 전쟁에서 영웅들이 탄생해요?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폭탄을 들고 나 하나 희생에 산화하는 게 육탄 용사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분이 있거든. 난 영광스럽게 간다. 근데 저기 가서 영광스럽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돌진해? 명분이 없잖아요. 뭘 위해서 싸워요? 돈 생긴 것도 아니야. 가치도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선 이탈, 탈영, 투항, 그다음에 일탈 이런 회의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김정은호가 흔들리는 파병을 했다. 그 효과는
그 결과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박사님 인터뷰하면서 북한의 정말 붕괴 가능성 혹은 이렇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까지 이렇게 말씀을 세게 하시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붕괴하지 않아요.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고 해서 갑자기 민주화되고 통일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루마니아 차우세스크가 공개 처형당했지만 그 뒤에 국민투표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취임한 일리에스쿠는 차우세스크보다 더한 독재를 했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험난한 과정이에요. 김정은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그리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확실한 건 김일성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정치적 안정성이 김정일은 한 50 고난의 걸 겪었으니까 김정은은 10도 안 될 거예요. 경제 엉망이야. 민족 통일 개념 삭제료나 이데올로기적 혼란이야. 그다음에 정책적 혼선 지금 성과 없어요. 그다음에 인민공파 명분 없는 파병.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걸 인민들한테 설명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보도를 안 해요 지금 하나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어요. 우리는 원남전 파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빵빵빵빵 하면서 막 영화 찍고 자유수호하는 용사들이 대한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끄러운 자기도 뭐 네. 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냉정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러 간다 그러면 갔단 말이에요. 빵빵빵빵. 지금 이 사람들 왜 가요? 왜 숨겨요? 명분이 없거든. 명분이 없거든요. 그냥 쉬쉬쉬 머리 소식만 지금 전해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고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